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연결. 유발 하라리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역사학자이자 사상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인류학, 역사학, 미래학을 아우르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계를 폭넓은 시각에서 분석해왔다. 사피엔스에서 인류의 기원을 돌아보고 호모드스에서 미래 기술과 인간성의 변화를 전망했으며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에서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 그런 하라리가 이번에는 넥서스라는 책을 통해 한층 더 깊이 있는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내놓았다. 기존에도 그는 인간이 서로 어떻게 협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며 문명을 건설했는지 강조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연결의 본질을 미래학, 인지과학, 데이터과학 등을 총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독자로 하여금 인간 존재가 가진 관계의 본질, 그리고 기술, 정치,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연결되는 양상에 대해 다시금 곱씹어보게 만든다. 하라리는 먼저 연결이라는 개념을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전작들인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에서 강조했듯이 인류의 성공은 고도의 협력을 가능케 한 상상적 질서와 공유된 신념 덕분이었다. 넥서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이 언제부터 거대 스케일의 연결을 시작했는지를 새롭게 제시한다. 농경혁명을 통해 공동체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되자 인류는 소규모 부족 연결에서 도시 중심의 대규모 연결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때부터 인간은 개인 간의 직접적인 유대뿐 아니라 제도, 법률, 종교, 화폐 같은 추상적 장치를 매개로 하여 광범위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혁신은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고립되어 있던 지식과 정보가 널리 퍼지는 전환점이었다. 이는 지식인 혹은 학자들만의 연결에서 대중적 연결, 더욱 보편적 연결로 비약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며 교통수단과 통신의 발달이 물리적 거리를 극도로 축소했다. 나아가 20세기 중반 이후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연결의 폭발적 증대를 가능케 했다. 하라리는 이러한 연결의 역사를 거대 서사의 맥락에서 쉽게 풀어내며 오늘날 인류가 왜 연결이라는 화두를 절대 외면할 수 없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과거에는 왕과 황제가 지배하는 체제 아래서 주로 전쟁, 복종, 정복 등으로 연결이 유지되었다면 현대에는 상호 의존과 자발적 참여라는 양상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의 본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미래의 연결에 대한 부분이다. 하라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유전자 편집, 사물 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이 만들어낼 초연결 사회를 예측한다. 기존의 단순한 인터넷 보급 차원을 넘어 모든 기기와 모든 인간이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인간의 사고 과정마저 디지털 네트워크에 일부 편입되는 세상이 머지않았다고 말한다. AI와 데이터의 결합, 빅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알고리즘은 더욱 정교해지고 인간의 행동 패턴을 예측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성향, 욕망, 심리 상태까지 파악하는 데이터 통제 사회로의 전환을 경고하는 대목은 과거 호모드스의 문제의식과 다 있다. 생명공학과 뇌과학,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과 뇌과학의 심화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이미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스스로 호모사피엔스의 정체성마저 재정의할 상황에 이를 수 있는데, 하라리는 그러한 시도가 가능해지는 기술적 연결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사물 인터넷과 분산 네트워크, 집, 도로, 자동차, 심지어 우리의 의복까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 자신으로 볼 것인가 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몸을 둘러싼 도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결정을 보조 혹은 대리하게 될 때 인간이 과연 주체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 넥서스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를 사유하게 한다. 기술적 연결 못지않게 하라리는 정치 경제적 영역에서의 넥서스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며 진화할 것인지도 심도 있게 다룬다. 기후변화, 팬데믹, 난민 문제 등 글로벌 어젠다가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에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하라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인류 공동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진행돼야 함을 피력한다. 동시에 과연 세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라는 회의도 놓치지 않는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국가 간 연결을 비약적으로 키우는 동시에 부의 편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연결이 증대한다고 해서 모두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하라리는 강조하며 앞으로 맞이할 초연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을 던진다. 대중의 감정과 인식의 연결, 소셜미디어를 통한 감정의 집단화 현상,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 바이럴 마케팅 등은 대중의 여론이 얼마나 손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하라리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정보 소비와 판단이 서로 얽혀 전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넥서스를 주목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윤리적 정치적 고민을 제기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연결이라는 말은 주로 기술적, 물리적 수준에서의 연결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하라리는 인간의
인간의 심리, 공감, 공동체 의식, 윤리적 책임감과 같은 정서적 도덕적 연결을 더욱 강조한다. 아무리 네트워크가 잘 발달해 있어도 그 속에서 가치관과 목적 의식이 결여된다면 결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넥서스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라리는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언의 차이를 말한다. 전자가 정보 전달의 차원이라면 후자는 서로 간의 정서적 본질적 교류를 의미한다. 그리고 미래 사회가 진정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커뮤니언의 층위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넥서스에서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미래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편의와 풍요가 과연 어디까지가 축복이고 어디서부터 저주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부분이다. 하라리는 기술 자체를 선악으로 이분화하지 않지만 기술의 방향이 부정적인 양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정복하는 길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유전자 편집을 통한 우월 인간의 출현으로 사회적 윤리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SNS와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 는 소통의 폭발적 증대를 가져왔지만 익명성 뒤에 숨은 혐오와 폭력이 만연한 파편화된 연결이 될 위험도 크다. 책은 이러한 양면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독자로 하여금 현실을 날카롭게 인식하게 만든다. 미래에 우리가 맞이할 기후위기, 전염병, 인구 고령화, 식량 위기 같은 문제는 국경, 인종, 이념을 뛰어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하라리는 이 지점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과 이타적인 속성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연결된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만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단순히 지식층이나 정치인, 활동가만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일상 속에서 이해하고 체감해야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으로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는 기존의 저작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연결의 본질과 초연결 미래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연결이 어떤 식으로 작동해왔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진화할지 총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독자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통합적 시야를 얻게 된다. 책을 덮고 나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직도 진정한 연결은 부족하다는 역설이 떠오른다. 기술과 네트워크는 인간을 점점 더 긴밀하게 묶어내고 있지만 정작 인간적인 공감과 연대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의식은 여전히 뒤처져 있을 수 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넥서스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결국 넥서스가 제시하는 미래상은 우리에게 깊은 책임감을 요구한다.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인간이 한 배를 탄 운명체임을 자각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만 인간성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함이다. 하라리가 말했듯 인류는 스스로를 분리된 집단으로 인식하기보다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대한 서사를 끊임없이 공유하고 갱신해야만 한다. 읽는 내내 통찰과 질문을 동시에 안겨준 이 책은 연결에 대한 개념을 사유하는 모든 이에게 훌륭한 안내서가 된다. 우리 시대의 과제들을 풀어내는 실마리는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인간다운 연결을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구현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책이 주는 문제의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몫일 것이다. 다음은 내가 읽으며 느낀 인상과 더불어 약간의 비판 혹은 보완점이다. 하라리는 과학기술이 현실에 이미 깊숙이 스며들고 있으며 그 진행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빠르다고 경고한다. 이를 숫자나 통계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독자의 위기의식을 환기시킨다. 다만 일부 내용은 너무 미래지향적이며 가정이나 예상 시나리오가 비교적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판타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독자로서는 적절한 비판적 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라리는 글로벌 차원의 연결을 강조하면서도 각 지역이나 국가가 처한 현실적 제약이나 문화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데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국, 유럽연합, 미국, 아프리카, 중동 등 각기 다른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조금 더 있었다면 세계 질서 속 연결의 허점이나 갈등 구조를 보다 뚜렷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윤리 혹은 책임의식에 대해 하라리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긴 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 사회적 메커니즘이 필요한지는 다소 추상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저자 본인이 역사학자이자 사상가이지 정치 제도나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독자로서는 윤리와 제도의 매개를 더 듣고 싶어졌던 아쉬움이 남는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